발차기를 아무리 해도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부족해요. 팔 동작을 돌릴 때마다 몸이 흔들려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배영을 할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몸의 중심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발차기와 팔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배영을 할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오늘 영상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가라앉지 않는 편안한 배영을 위한 핵심 2가지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발차기와 팔 동작을 하면서 몸이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찾았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배영의 핵심 포인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팔다리를 쭉쭉 일자로 펴내고 수영하는 것, 유선형 자세입니다. 배영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머리는 더 물 밖으로, 또 다리가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되니까 더 크게 우리가 발차기를 하게 되는데요. 허리가 굽어져 있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엉덩이가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럴수록 우리 몸 전체를 물 수면 아래 바로 일자로 펴내는 스트림 라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영은 물 위를 부드럽게 헤엄치는 수영 스타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유선형 자세가 힘들까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몸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서 허리나 다리를 과도하게 굽혀 올리거나 반대로 무릎도 굽어져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몸이 일직선으로 되지 않고 물의 저항을 크게 받게 되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팔 동작이 크거나 비대칭인 경우에 몸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형을 하는 것처럼 배영을 할 때 몸의 자세는 양팔 그리고 양다리를 좌우로 회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몸 중심에는 엉덩이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엉덩이가 회전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가벼운 배영을 위해 중요한 팁을 2가지 기억하면 쉬운데요. 첫 번째 팁은 돌리는 팔의 새끼손가락이 물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먼저 물에 넣는 이유는 물에서 팔이 들어갈 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배영에서 팔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손의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물의 저항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새끼손가락에서부터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손이 물을 부드럽게 가로지르면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새끼손가락이 먼저 들어가면 팔이 자연스럽게 돌려지게 되고 캐치 동작으로도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물 밖에서 한쪽 팔을 들어 올려 새끼손가락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하는 연습을 한번 반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번째 팁은 배꼽이 수면 아래 유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몸이 물속에 안정적으로 좀 떠 있을 수 있도록 배꼽을 중심으로 균형을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리를 과도하게 들어 올리거나 반대로 엉덩이와 다리가 가라앉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와 허리가 부드럽게 펴지면서 발차기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운 대로 내일 수영장 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꼭 연습해 보세요. 자, 2번째로는 배영이 가라앉는 분들, 또 물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나아가지 않는 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차기의 폭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많이 실수하는 점이기도 한데요. 발을 위아래로 크게 차면서 물을 밀어내는 대신 물을 치는 느낌만 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팔을 뒤로 돌리면서 발차기의 폭이 커지게 되는데요. 발차기가 과도할수록 하체와 우리의 상체의 그런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물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돼서 가라앉는 이유가 바로 발차기의 폭이 커서일 수 있으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발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폭이 조금 더 작아진다면 오히려 좀 빠르고 가벼운 발차기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배영의 포인트는 최대한 몸이 일자로 수면 아래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발차기를 하면서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머리의 위치도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배영만큼 머리가 고정되는 영법은 또 없는데요. 호흡은 이미 물 밖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배영이 자꾸 가라앉는 분들 위치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머리가 물 밖으로 많이 들려 있는 것, 그리고 팔을 돌리면서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는 척추에서부터 목까지 일자로 유지된 상태이고 시선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천정을 바라보겠죠? 목에 긴장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좋은데요. 또 옆에서 봤을 때 물 수면의 반 정도 잠겨 있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 왼쪽 팔이 회전할 때 우리의 정수리는 나아가는 방향의 물살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치 자동차의 운전대 핸들처럼 우리 머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곧 나아가는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영의 발차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이 좋아질 수 있는 배영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바로 3번 스트로크 그리고 6번 킥입니다. 배영은 등을 물에 대고 떠서 가는 만큼 몸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핵심은 엉덩이에서부터 회전인 롤링이었죠. 자세한 설명은 이전의 영상인 배영 롤링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배영 팔 돌리기를 3번 하면서 중심을 잡아보고 6번의 킥을 합니다. 1번, 2번, 세 번째 팔은 귀 옆에 붙여 위로 뻗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발차기를 해주는 거예요. 팔 돌릴 때 손가락이 들어가는 엔트리에도 집중을 해보고 팔을 3번 돌린 후엔 발차기에 집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쪽 팔이 스트로크를 다 하고 또 다시 유선형 자세를 하고 또 반대쪽 팔도 스트로크를 합니다. 옆으로 돌려서 킥을 할 때도 우리의 머리 중심축인 정수리를 앞으로 하고 나아가는데요. 몸이 옆으로 가더라도 우리 얼굴은 완전히 옆으로 돌려지지 않습니다. 발차기는 물 표면에서 작은 물보라가 일어날 정도로 해주세요. 이 연습은 배영의 리듬을 한번 전체적으로 익히기에 좋고 또 속도를 높이기에도 좋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더 빠르고 가벼운 배영을 위해서 돌리는 팔에 새끼손가락을 먼저 들어가도록 합니다. 또 몸이 물속에 안정적으로 좀 떠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배꼽이 중심이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요. 배영이 가라앉는 분들, 또 물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 나아가지 않는 분들은 발차기의 폭을 좀 크지 않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머리의 위치도 고정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의 정수리는 나아가는 방향의 물살을 가로지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세요. 배영의 발차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배영 연습 방법 3번 스트로크와 6번의 킥 연습 방법을 배웠는데요. 배영 팔 돌리기를 3번 하고 중심을 잡으면서 6번의 킥을 유지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배영의 속도를 높이기에도 좋은 연습이니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모두 더 편안한 배영을 하는 날까지 조금 더 연습한다면 등으로 하는 이 배영도 점점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어떤 이유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자세들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그런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아직 다른 유형은 아직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에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을 갈 때 자주 챙겨서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를 잘하게 되고 못하던 접영을 잘하게 되기 시작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응원을 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며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